오늘 2025 국민의 선택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무려 AI전에 질서 있는 생태계가 우선이다. 이준석 후보의 AI 생태계 발언을 가지고 관련주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일단은 AI 관련한 공약은 세 후보 모두 다 세웠습니다. 이제 공통 공약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한번 이 후보자의 공약들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일단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세 분 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에너지원도 마찬가지고 GTX 노선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언급드리려는 AI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씩 좀 자르다 보니까 이분만 이걸 이야기했나? 저분만 이걸 이야기했나라고 들리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AI 생태계 확장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라기보단 지금 전 세계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선의 화두라기보단 전 세계의 화두인 상황이라서 우리도 빠르게 좀 쫓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소프트웨어의 나라라기보단 하드웨어의 나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수많은 기술들이 해외에서 뽐을 내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으로 힘을 내고 있는 부분은 많이 없어요. 하지만 하드웨어 쪽으로는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갤럭시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시대에는 우리나라 SK하이닉스의 HBM이 없어서는 안 될 또 제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으로의 확장성은 어느 후보가 됐던지 간에 저는 키워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속도를 내지 않으면 중국에게 뒤처지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많은 나라의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도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제조업 기반의 어떤 나라인 우리나라에게는 지금의 시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 사실 삼성의 파운드리가 조금 더 힘을 내줘서 TSMC를 잡아주거나 혹은 TSMC를 월등하게 뛰어넘기를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쪽 말고 현실 가능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HBM 시대 혹은 디램 혹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에게는 어느 정도 혜택을 좀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안 좋은 상황 속에 힘을 내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AI 의료 진단 쪽. 아마 여러분들 루닛, 뷰노, JAK 올해뿐만 아니라 재작년부터 AI 의료 진단하면 가장 먼저 들어보셨을 것 같은 기업들이고 이미 잘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해외 시장에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 침투율을 높일 수 있게 도와준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이 나라의 도움 없이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의 도움 없이도 해외 시장에 지금 문을 놓고 하고 있고 또 문을 놓고 하고 나서 굉장히 또 좋은 평가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활용성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들 많아졌거든요. 여기에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저는 AI 다른 분야도 빠르게 커져 나가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성 있는 산업은 AI와 영상 의료 진단 쪽은 충분히 좋은 결과치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한 공약은 사실 세 후보 모두 다 거론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의 뜨거운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AI 이제 관련한 공약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키워드가 떠오를 것 같아요. 100조라는 키워드죠. 네. 100조를 투자를 하겠다.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 AI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사실 이게 100조를 투자한다라고 해서 이제 국내 AI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챗 GPT와 같은 그런 운영 시스템이 이제 국내에서도 생겨날 가능성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데 챗 GPT 오픈 AI가 우리나라에 지금 회사도 세우고 거기에 직원도 뽑고 있는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또다시 선수를 놓쳤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사실 앞단에 서서 많이 힘을 내줘야 되거든요.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 카카오의 카나나 AI 두 가지를 좀 써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처럼 어떻게 보면 접근성적인 부분을 우리나라 국내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지금 저 카카오의 카나나 AI도 사용자로서 한번 불편함을 하나 짚어보면
우리가 카카오톡 쓰면서 카나나 AI 쓰려면 어플을 나와서 다시 카나나 AI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카카오를 쓰면서 카나나 AI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려면 카카오톡 안에서 카나나 AI를 불러서 쓴다 했었을 때는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금 현재의 시점을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LLM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방향성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좀 강조드리겠지만 이미 해외 시장에서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FDA 승인을 다 받아서 앞으로 이제 해외 시장에서 판로를 확보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영상 의료기기 쪽은 저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작년에 또 의료대란 나타났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새 후보 모두 지금 여기저기 의사가 모자른 곳에 의사의 세수를 좀 많이 채워준다라는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약이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하려면 영상 의료 진단 AI 같은 산업들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의료 AI 쪽에 대한 관심도는 지금 여기서 꺾일 게 아니라 조금은 더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챗 GPT와 같은 AI 쪽보다는 의료 AI 쪽에 그냥 고객에게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의료 AI 섹터에 관한 수급도 확인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대선 이전에도요. 그래서 네. 계속되는 수혜가 있을지의 연속성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던 AI 쪽 산업은 육성할 것처럼 보이고 그 안에서도 의료 AI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신다면 이 의료 AI 관련주에 관한 주가의 상승도 대선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저는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에 따른 명분은 뭐냐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판매처를 확보하기 전까지 잘 버텨줄 수 있는 체력을 길러준다면 저는 루니뷰는 JLK뿐만 아니라 최근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 뭐 3빌리언이라든지 조금은 유사한 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모두에게 저는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저는 이쪽도 이쪽이지만 비대면 원격 의료도 한번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일단 이 루닛이라든지 뷰너 JRK와 같은 제품을 우리가 받아보려면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또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지금 진료를 원격으로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 또한 의사수가 모자란 현재의 어떻게 보면 구조상 빠르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 산업이고 또 여기는 제도적으로 규제에 대한 완화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업들만 잘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정책 차원에서의 지원이 오지 않는다면 크게 성장할 수 없는 또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쪽에 대해서 관련 있게 보신다면 원격 의료는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고 비대면 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후보자, 어떤 당이 대통령 당으로 이제 집권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규제의 완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높게 완화를 해주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의료 쪽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원격으로 관련한 기업들 몇 가지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인성정보라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유비케어와 이제 케어랩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뿐 아니라 제2 외국 분들까지도 이제 다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어떻게 보면 비대면 진료 쪽에서 정부 차원, 정책 차원에서 지원이 왔을 때 가장 크게 성장할 만한 플랫폼 준비가 완성도 있게 높게 이제 올라온 기업은 저는 인성정보라고 좀 보여지기에 저는 다른 기업들보다 인성정보만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주가의 흐름도 인성정보가 벌써 이제 4%에 가까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기업들보다는 저는 시세의 흐름의 연속성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성상 인성정보가 가면 섹터 내 대장주잖아요. 제가 거론했었던 유비케어라든지 케어랩스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2등주, 3등주의 가장 큰 불안은 조정 시에 누구보다 빠르게 조정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쪽은 저는 대장주 위주로 보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러 기업들 중에 인성정보를 먼저 좀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